어찌됐건 지금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의 노선은 구린이 분들이 막 네.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네. 역세권 관련해서 최신 정보들을 어디서 안녕하세요. hen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세권 투자 지도자자 벤더빌터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대상이 누구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뭔가를 이렇게 배운다, 뭐 뭔가를 그냥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를 보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좀 더 깊게 간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국토부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국가철도공단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철도의 설계나 이런 시공 같은 것들을 하는 그 이제 공공 기업이죠. 뭐 공공기업. 지자체 사이트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사업이나 어떤 특정한 뭔가 이슈가 있어야겠죠. 이슈나 목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좀 역세권이 뭔지 아니면 이런 철도 계획이나 교통 계획이 뭔지를 좀 알려고 한다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기사 중에서 좀 심층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이해를 잘 하셔도 뭔가 좀 교통이나 철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역세권이랑 이제 부동산이랑 상관관계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부동산과의 관계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hen다님이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제가 불이들도 많이, 그러니까 아직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게 지금 쉽게 보면 많이 오르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올랐으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들을 보면 다 대부분 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수요가 특히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것들은 다 오른단 말이에요. 공급을 막 찍어내면 그럴 수가 없지만 공급이 한정된 것들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이 물가나 이런 시장의 경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막 찍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붕어빵처럼 막 찍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택 가격은 아니면 그 토지, 이 땅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게 우상향은 일반적인 부동산 형태의 모습들은 맞는데 그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올라갔다가 좀 멈췄다가 올라갔다 멈췄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부동산 시장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약간 조정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조정을 받으면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했다라는 기본적인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조에 대한 것들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아무리 역세권이고 개발 호재가 많더라도 그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했을 때 이럴 때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에 대한 이해를 첫 번째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어떤 개발 계획 또는 역세권 또는 입지 같은 맥락입니다. 개발 계획이나 역세권 아니면 입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위에 있는 것이 더 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면 어쨌건 국가가 아니면 정부가 아니면 뭐 지자체가 아니면 각 공공기관 같은 데서 뭘 하겠다라고 계속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발표가 되기도 하고 되지도 않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줄 아셔야 된다. 지자체는 서울 그러니까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도시 관리계획, 뭐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녹여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개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계획들을 조금 더 말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알아주시면 좋은 거고요. 이제 그 안에 교통도 마찬가지인 거죠. 철도 계획도 기존에 있는 철도보다는 새롭게 생기는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노선이 생기고 역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 사람이 모이겠잖아요. 모이면 땅값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역만 생길까요? 역 주변에 다른 계획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까 봤던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개발 계획 또는 어떤 노선 계획 이런 것들, 이런 입지에 대한 분석들을 하시는 것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네. 두 번째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거는 이제는 개별 시장인 거예요. 개별 사업.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어느 정도 걸리죠? 한 10년 정도 걸려요? 아니,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건물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죠? 한 30, 40년? 예,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즘에는 건물이 튼튼해가지고 어, 예전처럼 뭐 30년 지어서 막 허물지 못해요. 네. 40년은 지어야 허물 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어떤 아파트 생애 주기라는 게 있는 거죠. 네. 처음에 5년 동안은 막 이제 짓고 주변 환경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5년에서 15년까지는 그 지역에서 되게 대장 아파트가 돼요. 특히 이제 음, 브랜드가 좋거나 단지가 크면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러다가 보면 또 10년 가고 또 10년 가면 주변에 또 새로운 대장 아파트가 생길 수도 음, 있고요. 근데 그러다가 또 35년 지나면 우리 이거 뭐 이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막 논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여기는 안전진단을 받아봤더니 이거 다시 재건축을 해야 돼. 음,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아파트가 지면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입지를 갖추고 음, 있는 단지라면 또 어떤 그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른 지역과 별개로 그 지역만의 아니면 그 아파트만의 그 단지만의 고유한 특성인 거죠. 음, 그것들을 좀 바라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게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0년, 35년 된 그런 아파트들이 뭔가 재건축 이슈를 받게 되면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재개발 사업이고요. 음, 아파트 단지로 보면 재건축 사업인 거죠. 이런 네. 식의 개별적인 호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세 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부동산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제가 바라보는 세 가지는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어떤 개발 호재나 어떤 입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개별 상황에 대한 이해, 그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음, 부동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예, 또, 또 수도권 지하철 중에서 이제 연장되는 노선이 있나요? 연장 계획 있는 노선?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음.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에 음, 있는 철도망도 중요하지만 광역 단위의 철도망 또 음, 특히 수도권 중심의 철도망 계획들도 음,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국가는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노선들이 필요하고 음, 아까 질문했던 연장 노선도 이거는 좀 했더니 음, 수요도 있고 경제적으로 타당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발표를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이렇게 발표를 아, 하는 게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핸담님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집중해 보는 것도 음,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음, 결론만 얘기를 드리면 어찌됐건 지금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의 음, 노선은 지하철 9호선이에요. 어, 지하철 9호선, 이제 9호선이 말 그대로 한강변 남측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음, 노선이라 뭐 상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강동에 보훈병원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위에 강동 강일역까지 이렇게 위에까지 음, 올라가는 그 4단계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4단계 구간까지 서울이라는 거예요. 이 서울 이후에 하남, 미사 음, 쪽하고 남양주로 올라가는 그 노선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이렇게 계략적인 이렇게 그림 축대만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고 어찌됐건 이거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정부가 국토부가 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반응을 해요. 그 음, 노선에 걸려 있는 역들은 음, 역이나 노선들은 아무래도 아파트 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거죠. 그 네. 부분이 좀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음, 것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보면 그 교산지구라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 지금 음, 3기 신도시가 지금 말이 엄청 많아요. 기사 그러니까요. 보셨죠? 네. LH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음, 있어서 되게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 뭐 그렇다고 진행이 안 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교산지구에서 이어지는 그 3호선 연장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하겠다라고는 했고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은 다 보여줬지만 조금 더 확정된 어떤 공개된 내용들이 그 안에 좀 담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일단 결정이 되면 저는 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적으로 어찌됐건 단기간은 영향을 좀 줄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3호선 그 하남 연장선 네. 그 부분도 좀 요즘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노선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보면 그 과천 위례선이라고 네. 과천에서 위례까지 가는 서울 남단 쪽이죠. 그 부분도 예전에 이제 검토가 한번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 뭐 GTX 과천역까지 이렇게 좀 연장되는 좀 더 길어지는 역들로 언급이 됐고 그 중간중간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그것도 조금 더 이슈를 받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그 예전에 그 원종이라고 부천시 네. 원종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래요? 원종 사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부천에 있는 원종역이기 때문에 원종 홍대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옆에 바로 대장지구라는 게 있어요. 대장지구, 3기 신도시 대장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3km 정도, 2-3km 더 가서 그 대장까지 이어지면 그 3기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뭐 2호선을 가든 홍대로 가든 아니면 이 광화문하고 연결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그 원종 홍대선을 뭐 대장 홍대선 이런 식으로 뭐 일단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것도 있지만 또 인천시가 제안한 청라 신도림선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같은 축입니다. 같은 축이에요. 네. 노선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아, 나머지도 많이 다릅니다.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 중 일부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네.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말한 뭐 GTX가 궁금하건 아니면 그 어떤 그 수도권 중심의 네. 연장 노선이 궁금하든 블로그에도 요것만 따로 이렇게 발췌를 해서 포스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벤더밀턴님 블로그에 이미 다 정리되어 있어요? 예. 저는 토목을 전공했는데 철도 계획을 12년을 직접 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엔지니어 회사에서 네. 있었거든요. 1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고 실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제가 설계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더 리얼한 느낌이 있다. 인터뷰해 주신 벤더밀턴님 감사하고요. 항상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